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추진위원회가 다음 달 초쯤 출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따르면 송재호 균형발전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한전공대 설립 추진위원회가 다음 달 초 첫 회의 개최를 목표로 정부 차원에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2022년 개교를 위해 출범하는 위원회는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와 한국전력, 지방자치단체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전공대 설립 추진위 출범과 함께 부지 선정을 위한 작업도 내년 초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별 관리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이 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자체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피해 당사자가 돼봐야 알 수 있다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층간소음 민원은 매년 줄지 않고 있고 분쟁 시 발생할 수 있는 폭행과 욕설 등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순천시가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건 지난해 4월. 관련 조례를 토대로 관내 공동주택별 위원회를 설치해 주민들의 자율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러나 운영된 지 2년 가까이 돼가고 있지만 위원회의 존재 여부를 모르는 입주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물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방송은 어차피 관리사무실에서 계속 하기는 한데 그 위원회가 있는 거 그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입주자 대표와 관리사무소장 등 입주민으로 구성된 관리위원회 성격상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것도 한계입니다. 이 양측이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관리위원들한테 어느 정도 권한 내지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관리위원회들의 실적이 전무한 것도 효율적인 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한 만큼 관리위원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표성이 있는 임원들을 상대로 해서 층간소음 가이드라인이나 또 이런 것을 구축하고 이웃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자를 양성하고자 이번에 컨설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입주민들의 층간소음 문제를 중재하게 되는 관리위원회. 단지 구색을 맞춘 형식적인 모임이 아닌 입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기구로 남을 수 있도록 순천시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전남도의회가 어제 SRT 전라선 운행과 KTX 전라선 증편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어제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 비서실과 국회, 국토교통부 등에 송부될 예정입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민병대 의원은 전라선 주변에는 여수해양공원과 순천만 국가정원, 전주 한옥마을이 있어 한 해 3,50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데도 전라선의 경우 수서발 고속열차인 SRT는 운행조차 하지 않는 데다 KTX도 편도 15회 운행에 그쳐 이용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군이 소통행정과 현장행정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매주 한 차례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공군은 지난 8일 귀농귀촌자 현장 간담회에 이어 15일에는 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군수가 직접 이해 당사자들을 만나 각 사안에 대한 군정 방침을 설명하고 찬반 의견을 듣는 등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 방향을 계속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군은 또 오늘 영남면에서 주민들 간의 찬반 논란이 뜨거운 우주 해양 리조트 특구 사업과 관련해 현장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율촌 일산단은 지역의 대표적인 산단인데 행정구역이 중복돼 입주기업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청 차원에서 정부의 제도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율촌 일산단에 입주한 한 제조업체입니다. 이곳은 한 개 공장이 여수, 순천, 광양시 3개 행정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두 군데 행정구역이 겹치는 공장도 9곳에 이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입주업체들은 공장 운영에 불편이 크다며 도로를 기준으로 한 행정구역 개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광양, 일부는 여수, 일부는 순천 이렇게 돼 있으면 이로 인해서 생기는 불편이 말도 못합니다. 세계시가 조정을 해서 도로 경계선언으로라도 행정구역을 정리를 해달라. 지난 1994년 바다를 매립해 조성한 율촌 일산단은 해상 경계를 기준으로 행정구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순천 42%, 광양 31%, 여수 26%를 차지하고 있지만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얽혀 경계 재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정부의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적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경계 조정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대정부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였으며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행정안전부 장관이 강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 좋겠습니다. 10여 년 넘게 지역의 해묵은 과제로 남아있는 율촌 일산당 경계조정. 한 개 공장에 두세 개로 나눠져 있는 행정구역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지 그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순천에 건립 중인 가칭 에코에듀센터 준공이 내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시공업체 컨소시엄에 참여한 3개 회사가 공사를 진행해왔지만 한 회사가 자금난 등으로 공사를 포기해 해당 회사의 지분 승계가 이뤄지고 있으며 준공 일정도 올해 12월에서 내년 2월로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인근에서 추진되고 있는 에코에듀센터 건립 공사에는 488억 원이 투입되며 현재 공정률 60%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3회 세계 주니어 정구 선수권 대회가 어제부터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25일까지 순천 팔마 경기장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30개 나라의 선수와 임원진 600여 명이 참가했으며 21세 이하 단체전 등 모두 7개 부문에서 경기가 치러집니다. 지난 2010년 일본에서 처음 열린 세계 주니어 정구 선수권 대회는 정구 인재 양성과 발굴을 위해 시작됐으며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장흥에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의 위패가 있는 사당이 있습니다. 연고가 전혀 없는 장흥에 황해도 해주 출신인 안중근 의사의 사당을 짓게 된 사연을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영정이 걸려있는 사당 해동사입니다. 장흥의 죽산 안씨 문중에 안중근 의사의 후손이 없어 제사를 지내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며 1955년에 지었습니다. 국내 처음이자 유일한 안중근 의사의 사당입니다. 편액 해동 명호는 당시 이승만 전 대통령이 직접 써 내려준 겁니다. 안중근 의사는 지방자치행정기관인 군에서 헌관으로 군수님께서 제사를 모시고 있는 형편이 있습니다. 장흥군이 안중근 의사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해동사 일대의 성역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내년부터 오는 2021년까지 70억 원을 투입해 체험교육관과 메모리얼 파크, 안중근 애국 탐방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념관이 세워지고 기념공원이 들어선다면 전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정남진 장흥 땅을 찾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학생들의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을 해나가겠습니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도 흔쾌히 내놓았던 안중근 의사의 애국 정신이 장흥 해동사에서 다시 피어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여수 지역에서 성장한 독립운동가 강화선 지사가 독립유공자로 선정됐습니다. 강화선 지사는 독립운동가 강병담 목사의 딸로 광주 수피아여고 재학 중이던 1919년 3월 10일 광주 부동교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전개하다 체포됐고 추록 후에도 국민계몽운동과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강 지사는 또 15살의 나이로 유공자로 선정돼 유공자로 인정된 여성 독립운동가 중에서 최연소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이 어제부터 내년 1월 말까지 73일간의 모금 대장정에 들어갔습니다. 전남도는 어제 도청 광장에서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출범식과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갖고 내년 1월 31일까지 73일간 이웃사랑 성금 모금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나눔 캠페인의 모금 목표액은 지난해와 같은 97억 6천만 원으로 설정됐으며 지난해에는 목표액의 93%인 90억 4천만 원이 모금됐습니다. 광주의 주력 산업인 광산업이 침체기를 벗어나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단순 부품 생산이 아닌 고부가 가치 전략이 먹혀들고 있는 건데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광산업진흥법까지 제정돼 제2의 도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용훈 기자입니다. 초고속 광통신의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이 업체는 올해 400억 매출 달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60% 이상 증가한 규모입니다. 기술 개발을 통해 미국 인텔 등 해외 수출에 주력한 결과입니다. 인력도 거의 2배에 가까운 인력을 확보한 그런 상황이라서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굉장히 차별화가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침체 일로를 걷고 있던 지역의 광산업이 재도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9년에 지역 전략산업으로 선정된 광주 광산업은 2013년을 정점으로 매출액이나 고용인원, 업체 수 등 외형적인 몸집이 급격하게 줄다가 2016년에 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광융합 기술 개발을 통해 중국산 저가 공세를 극복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단순 부품 생산에서 벗어나 기술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업체로 거듭나고 있는 겁니다. 지난 9월에 광융합산업진흥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도 고무적입니다. 앞으로는 광주의 지역 산업을 넘어 정부 지원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 셈입니다. 종전에는 R&D 쪽에 이제 중점을 두고 육성을 했지만 R&D 플러스 이제 비즈니스 쪽으로 해외 마케팅까지 같이 연계해서 사업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광주를 먹여 살릴 미래 신산업으로서의 광산업이 법적 지원과 함께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관내 관광지 시민 무료 입장 계획이 시작 단계부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어제 시의원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의회와 일정을 조율하지 못해 잠정 연기했다며 관련 계획을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최근 시민들이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 등 5곳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조례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의회가 운영 적자와 환경 보전 등을 이유로 상정하지 않아 앞으로 순천시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저희 여수 MBC가 보도한 여수 모 중학교 교원 성희롱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여수의 한 중학교 체육교사가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을 했다는 보도 이후 교육청과 해당 학교의 조사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교사의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로부터 진술을 받고 있으며 해당 교사를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도가 소고기의 중량이나 원산지를 속여 팔거나 무신고 영업을 한 업소 7곳을 적발했습니다. 전라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최근 소고기를 전문으로 하는 축산물 조리 음식점 등 30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소고기 중량 속임과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휴게 음식점 무신고 영업 등 7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할 예정입니다. 전남도는 김장철을 맞아 배추나 고추 등의 원산지 단속은 물론 연말 연시를 틈탄 소고기나 돼지고기 중량을 속이는 행위, 식품위생법 위반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수백억 원대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순천시 하수도 공사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순천시가 하수도 공사 과정에서 금품이 전달됐다는 제보를 토대로 수사를 의뢰해 감사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 공무원들도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배임이나 횡령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5년 동안 700억 원이 투입되는 순천시 하수도 공사는 최근 자체 감사 결과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무단으로 공법을 변경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산발적으로 약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릴 텐데 특히 중부지방에는 첫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강원 산지로는 1에서 5cm가량의 눈이 예상되고 특히 강원 남부 산지로는 대설특보가 내려질 수 있겠습니다. 서울 등 중부 곳곳으로도 비와 눈이 섞여서 내릴 텐데요. 특히 기온이 떨어지는 퇴근길 무렵부터 밤사이 가능성이 있고요.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비가 내릴 텐데 5mm 안팎으로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로는 찬바람이 불면서 부쩍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의 기온이 영하 3도, 금요일 아침에는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 중부지방 오전 시간대에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6.5도, 강릉은 9.1도로 어제 아침보다 크게 높은 편인데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8도, 광주 14도, 부산은 15도 등으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낮겠습니다. 활기찬 하루 되세요. 날씨였습니다.